네, 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부산에 관심이 되고 있는 아파트 물건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SK뷰. 먼저 상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보시면 사건 번호 2018타경 519호. 자, 본원 사건입니다. 본원 사건이고, 자, 명륜동 SK뷰.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25.6평, 그리고 대지 면적은 11평. 이 대지권 말하죠. 그러니까 25.6평의 건물 하나를, 이 부분 건물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11평에 해당하는 그 아파트 대지의 지분권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한다는 것이고, 이 매입은 땅과 건물을 같이 매각한다는 겁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1월 17일, 1년이 거의 1년 정도 걸렸네요. 11월 22일이니까. 자, 감정가 4억에 진행했으나, 유찰됐습니다. 유찰되고, 변경 2번을 거쳐서, 또 유찰되고, 유찰은 아니네요. 그 상태에서 또 유찰돼서, 지금은 3차 64%, 2억 5,600만원. 이 최저가에 현혹되실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더 유찰될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이라면 이 가격이 낙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아파트, 명륜동 SK뷰 30평 초반대 이 아파트는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최저가일 뿐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권태정 씨, 그리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JNC 대구. 물건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길래 2번이나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유찰이 됐는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명륜동 SK뷰. 네, 이렇게. 근데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출입문. 남향입니다. 방향은 남향. 좋은 방향입니다. 이 사진 보면 참 웃긴데, 꼭 경매 나온 집 보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런 거. 예. 뭐 부적도 아니고 이런 거. 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신 분들 같은데, 실제 결과는 참 좋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문건 송달려 보겠습니다. 이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물건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신청을 했고, 또는 무엇을 요구하고 권리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낙찰받는다면 특별히 주의 깊게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분석해야 될 그런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봅니다. 등기소에 등기 필증이 제출되면서 경매가 이제 실행됩니다.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될 서류들입니다. 자, 채권자 특별 신달, 공시 송달 신청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채무자 연락이 안 됐겠죠. 그리고 채권자의 열람 복사 신청이 있었고, 채권자 변경됐습니다. 자, 근저당권부 질권자, 기타 권리 신고서, 우선 배당 합의서 제출. 자, 이런 것들은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주 환급 계좌, 변경 신고, 근저당부 질권자, 누구누구 질권자 권리 신고 제출, 동의서 제출,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고요. 매각기일, 이제 변경한 거죠. 채권 계산서 제출. 특이한 권리자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됐다는 거, 그것만. 근데 그것은 낙찰자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건물 24층 중에 6층, 사용 승인은 2006년. 거주용이, 당연히 거주용이죠. 자, 감정가, 토지가 1억, 그리고 건물이 2억 9,600. 이렇게 보시면, 집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지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개별 난방. 중학교, 동해중학교가 남서측 근거리에 있고, 차량 출입 가능하고, 시내버스 지하철 1호선 있고, 그리고 서하향 경사지 택지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6m 포장도로 접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 자체에는 뭐 특별한 문제 없고, 그리고 이해관계에서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등기 현황, 임차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문건송달역에 봤을 때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딱 칸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만난 안희진. 자, 현장에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다. 자, 배우자 조선옥이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 사용한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쓰고 있다. 자, 안내문을 주고 왔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조선옥 세대가 전입돼 있다. 실제 전입돼 있고 그들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도 없고 임대차 관계는 불분명하다. 어떤 상태냐? 등기 사항을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전입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월 28일 2017년 2월 28일 근저당 주식회사 JNC 대부보다 한참 후순위로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들어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 그리고 밑에 전세가 있는 거죠. 확정 일자도 없는 전입만 하고 들어가 있는 전세, 그것도 2억입니다. 이 임차인들은 정말 큰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낙찰 받는다면 그러면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 받는다면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등기 현황에서 등기 상황에서 인수될 권리는 없습니다. 모두 말소됩니다. 모두 말소되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만 임차인 조선옥 세대가 있다. 자, 이들은 관리비를 내고 있을까 내지 않고 있을까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도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각종 공과금 관리비 조사하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 조선옥 세대, 자, 보증금 2억입니다. 무려 2억이고 전입 후순위로 2017년 2월 28일 전입돼 있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안희진, 자, 이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이 부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 조선옥이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 사용한다. 이들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조선옥 세대 임차인이고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면 명도가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은 300에서 약 400만 원 정도 사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굉장히 협의 잘 되는 겁니다. 지금 보증금 2억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항력 없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세대일 뿐입니다. 자, 뭐 안타까운 임차인이 하나 전입돼 있지만 그것이 낙찰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차인이 아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강제집행 비용, 이사 비용만 감안해서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매물이 어떤 상태로 지금 호가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동평형대 물건입니다. 그런데 4억 1천, 3억 8천, 그리고 4억 1천, 4억 1천, 3억 6,500, 6,500, 6천까지 나왔습니다. 6천. 차이가 많죠? 한 5천만 원 가까이 지금 호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14층에도 6층 있고, 자, 1층은 3억 5천, 14층 6층. 실거래가 보시면 작년과 올해 있습니다. 여기서 2019년 하나도 없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하나도 없다. 호가하고 있는 물건은 많이 있는데 거래가 없다. 작년 8월 이후에 끊겼습니다. 그때 4억이었습니다. 10천. 물론 그 전에 3억 7,700, 3억 8,500도 있었습니다.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참, 죄송합니다. 11월 달에 3억 5,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 거래가 없으니까 그럼 과연 얼마 정도 갈 것인가? 자, 이것이 기준이 돼서 매도자들이 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3억 5천까지 했습니다. 1층.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3층이 3억 5,700이었으니까.
그러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층수를 감안해서 그래도 3억 5천은 정말 하한가 1층 가격이니까, 자, 여기 하한가고 3억 6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 사이에 거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변에 명륜 아이파크 1단지 그리고 명륜 SK뷰 이렇게 거래 사례가,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이죠. 최근 2019년 5월 7일, 2019년 1월 15일. 자, 이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용 면적 33평과 25.6평, 명륜 아이파크 1단지와 명륜동 SK뷰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죠. 모두 2차에 낙찰이 된다. 2차에는 낙찰이 됐습니다. 80% 가격이 시세보다는 조금 낮다. 그래서 이 가격에 매입을 하면 이익이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2차에는 낙찰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2대1과 3대1이었습니다. 2대1과 3대1. 이것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꼭 필요한, 그리고 그것을 산다고 해서 큰 이익이 나지 않는, 큰 이익이 아니다. 큰 이익은 없다. 크지 않다. 조금 이익이 남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만 있을 때 이런 경쟁률이 나옵니다. 감정가 6억 9,400 그리고 4억 900일 때 이러한 거래 가능 금액 그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94% 정도가 형성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중평균에서 확인해보니 3억 5천 94.64% 적용하니까 3억 3,200만원 3억 3,200 정도의 낙찰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3억 4,170 3억 3,200에서 3억 4천 약 한 200 정도, 이 금액 사이에 들어온다. 3천과 4천 이 사이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예상 비용표는 중간, 자, 하한가 적용했습니다. 3억 3천. 워낙 지금 많이 유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사건인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80% 가격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80% 가격이 3억 2천입니다. 3억 2천. 여기 보시면 3억 2천. 3억 2천. 즉 하한가를 적용해도 80%를 넘겨야 된다라는 계산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적용했습니다. 일단 이거 2차 가격 80%는 넘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쟁률이 2대1, 3대1이었습니다. 이거 2차 때입니다. 지금은 3차까지 유찰됐습니다. 3차. 무려 3차까지. 그럼 이 3차에 똑같이 이런 경쟁률은 아닙니다. 벌떼같이 달라들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 정도 금액에 형성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한번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